48페이지에 있는 보조자료 기준이야. 보조자료 기준 48페이지. 송민곡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의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에서 수능 특강 기준으로 이제 시조와 가사편은 어쨌든 연계 작품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요즘도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뭐랄까 고전 명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오랜 시간 동안 문학교과서나 국어교과서에서 자리를 잃지 않았던 작품들이 많이 실리는 편이거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3위인곡이 있었고 규원과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필수 작품들의 어떤 연계점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도사는 송미인곡, 3위인곡 시리즈의 뭐랄까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솔직히 하거든요. 송미인곡을 처음 본다는 거는 솔직히 고3은 아니라는 소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송미인곡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 녀석이랑 연결되는 뭐랄까 이 자도사가 어떤 서로 영향관계를 받았는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서 송미인곡 작품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 자체가 출제 가능성도 당연히 꽤 있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가사 작품이죠. 기본적으로 누구의 작품? 정철의 작품. 그래서 정철의 3대작 하면 3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세 작품을 항상 들죠. 관동별곡, 송미인곡, 3위인곡 모두 수능에 아주 수차례 실렸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필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참고로 이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속편 미인곡이라고 분석하는 걸 알고 있지? 원래 사미인곡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참고로 그 3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작년 기출이라서 굳이 어리가 언급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양반집 교수의 어떤 독백 같은 느낌으로 사계절의 흐름과 사계절 속에서의 님에 대한 생각의 형식으로 어떤 임금에 대한 충절을 표현했다는 작품으로 배워서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속편으로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왜 속편 1편보다 나은 2편 이 되기가 보통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작품은 2편인데도 굉장히 뭐랄까 정서는 그대로 이어받고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은 굉장히 파괴적이란 말은 좀 그렇고 파격적? 인 형식으로 나름대로 대화체의 형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것도 또 성공적으로 아주 잘 먹혔다고 알고 있을 거야. 뭐 어쨌든 간에 자, 이 송미인곡이라는 가사를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용어가 하나 있죠. 바로 충신, 연주, 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충신, 연주, 지사 무슨 뜻이야? 충신이 연모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누구를? 임을요. 그래서 충신이 임을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표현이 되는데 참고로 이 녀석은 그거지. 기본적으로 작품의 작자는 신하야. 그치? 그리고 신하가 누구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자신의 충절을 표현하려는 의도의 작품인 거야. 그러니까 속에 깔려있는 내용은 이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임금님 저 기억나세요? 저 비서관 했던 형준입니다. 올해도 건강하시지요? 내년도 건강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청탁의 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자, 파란펜으로 쓰자. 이거를 한 여인이 님을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대체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건 뭐죠? 이거부터 먼저. 그래서 이 여인이 님에 대해서 지조와 절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작품 자체가 한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노래로 만들어버려. 참고로 그 얘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바꿔드리면 공감의 깊이를 확대한다라고 해도 괜찮죠. 공감의 깊이를 확대한다. 이건 누구 하나만의 특수한 얘기가 아니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치?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좀 바꿔서 치환시켜서 풀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송미인곡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뭐 사음보 있다는 뭐 당연한 소리들은 다 건너뛰고 바로 내용 분석으로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혹시 높아시면 마련하자. 자, 이 작품은 감녀와 을녀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죠. 이때 감녀와 을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먼저 나와서 갑이고 나중에 나와서 을이야. 근데 이때 감녀는 약간 뭐라고 하냐면 기능적 화자 혹은 보조적 화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의 핵심은 을녀가 다 얘기를 해.
근데 그 을려의 이야기를 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감녀의 역할이다. 너 어디가? 무슨 일이야? 그랬죠? 이러면서 말을 끌어주는 역할이 감녀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을려는 뭐예요? 중심적 화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고요. 지문 속에서 이게 어느 부분이 감녀고 어느 부분이 을려인지 구분하는 거는 독해가 제대로 파악됐는지를 묻는 문제 형식으로 당연히 출제되는 요소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그냥 먼저 나와서 감녀라고 했었죠?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쭉쭉 따라오세요. 뒤에 가는 겨 각시 본듯도 한겨이고 하면서 일단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네요. 저기 가는 저 각시, 아가씨라는 뜻이죠. 어디서 본듯도 한데 그럼 뭐요? 내가 아는 얼굴이네. 어디가 안녕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치? 하면서 천상 백옥경을 어디하여 이별하고.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천상 백옥경. 우리 고전작품 보면 이 백옥경 같은 단어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백옥경이 어디라고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 뭐지? 언제 시험이었더라? 고1 시험이었는데 작년 3월 학평에서 그 토끼전 얘기 나가요. 수군가 얘기가 나왔었거든, 작품에. 고전시가에. 근데 내용이 이거였어. 토끼가 도망을 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막 떨어지길래 이는 PC 용왕의 좋아해 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의 일치불이치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문이 이거였어. 토끼는 날씨의 갑작스러운 변고를 옥황의 변고로 알고 도망가기 바빴다. 요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 지금 선생님이 그 토끼가 말한 대사에서는 용왕의 조화다라고 하면서 도망갔다고 말을 했죠? 근데 선택지에는 옥황이라고 표현했지. 근데 용왕이랑 옥황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옥황상제는 지존이에요. 모든 신들의 왕. 갓 오브 더 갓이에요. 알겠죠? 옥황상제는 그 신들의 중심이고 그가 부리는 신들의 용왕도 있고 저승사자도 있고 저승사자가 아니지.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염라대왕 같이. 오케이, 땡큐. 염라대왕이라든지 각종 구역별 왕이 따로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같은데 옥황상제라고 일단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옥황상제를 모시는 여성 하면 누구? 선녀들이 옥황상제를 모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 작품의 왕이라는 존재가 옥황상제로 표현됐고 화자 자신은 선녀로 표현된 관계를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다 알고들 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천상백옥경 어찌하여 이별 멀리 떨어져서 해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해도 다 저물었는데 도대체 누굴 보러 한밤중에 이렇게 움직이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어와 내여이고 하면서 이제 누구의 대답? 을려의 대답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와 내여,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세요. 자, 사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설은 뭐예요? 자신의 스토리를 들어봐달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얽혔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과거를 정리해주는 내용이겠죠. 자, 내 얼굴 이 거동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얼굴이 무슨 뜻이죠? 중세국어 기준으로? 얼굴은? 페이스가 아니죠. body라는 뜻입니다. 내 몸, 그치? 내 몸과 내 몸짓 행동들이 님 괴함직한가마는 괴다가 무슨 뜻이다? 사랑하다 알고 있잖아, 그치? 님이 사랑함직했었는데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떤지 나를 보고는 너로구나 하면서 그러잖아. 이런 여자 내가 나한테 이러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딱 그런 패턴 있잖아. 그 패턴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했나 보죠 뭐. 아무튼간에 너로구나 여기주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다른 뜻을 전혀 품지 않고 그럼 뭐예요? 오직 사랑만 했다 그 소리죠. 군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자, 님과 만났어.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지 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요 장면에서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건 알고들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두 사람의 이별의 원인, 즉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별의 원인이야. 요새 이래야 교태는 아양과 교태자 같은 말로 번역하면 되겠죠? 뭐 오빠 백 사줘, 오빠 뭐 사줘, 오빠 차 사줘 이러면서 계속 아양교태를 부리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제 점점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어쨌든 그냥 붙잡아는 얘기지만 아양교태라고 하는 건 님이 부담스럽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지럽게 굴었기 때문에 반기시는 낯빛이 여치 다르신 거. 반겨주시는 낯빛,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해야 하니 해야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일어나 앉아서 또 생각도 해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산처럼 쌓여있대요. 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당연한 거 서리법이죠.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원망할 수 없다. 결국엔 누구 탓이다? 화자 자신의 탓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 잘해야 되는 거야. 서로 풀텨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했는데, 참고 서러워하며 풀어 잘 생각해서 잘 풀어서 헤아려 보니까 누구의 탓이다?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방금까지는 자기 탓이라고 말했고 갑자기 조물의 탓이라고 말할 리가 없잖아. 직역하지 마시고요, 의역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물의 탓이라고 하는 건 조물주가 누구거든? 신적 존재잖아. 신이잖아. 거대한 운명이야. 그럼 이거는 운명을 탓하는 거고,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그 단어 있지.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개척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그 과거의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이건 운명의 탓으로 바꾸는 거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해서 하셔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조물의 탓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랬더니요, 감녀가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 마오라고 말하는데, 참고로 옛날에 수능이 아니고 옛날 선생님들한테 혹시 배운 친구들 중에는 글란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이셔이다까지를 감녀의 말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겠죠. 아니야, 맺힌 일이 있어. 그동안 겪은 일이 많단다 하면서, 자, 을려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감정적 동의를 하는 거잖아. 오케이? 상대방의 얘기를 끌어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어서 오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주는 역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감녀는 첫 번째 팩트에서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두 번째 멘트에서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보조자료 들고 왔어?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다니까요. 자, 요거 가져가세요. 오늘 송민국 하고 있어서 챙기셔야 합니다. 네. 송민국 찾아서 바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런 생각 말라 라고 말했더니, 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 48페이지 보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맺힌 일이 있어요. 님을 메셔이셔.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내가 님을 모셔봐서 아는데 하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물 같은 얼굴이 편한 시적 몇 날 있고, 이런 것도 조심하자. 물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물이 뭐죠? 여러분들 중세국어 배웠잖아. 물은 물이 되죠. 원순 모음하라는 개념 기억하십니까? 중세국어의 물, 워터야. 그럼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얼굴이 페이스가 아니라며. 물 같은 몸이라는 뜻이니까 연약한 몸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우리 임금님, 우리 살아가는 나이님께서는 몸이 좀 약한 편이야. 그래서 편한 시적 몇 날이고, 그렇지? 얼마나 편히 지냈을까 걱정이야. 내가 옆에서 성심껏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를 못했을 거야. 춘한 고열은 어찌 지내시며, 춘한 뭐죠? 봄날의 한기. 그러니까 딱 봄이라는 계절이 이제 겨울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감기걸리기 딱 좋죠. 고열은 뭐겠어? 여름이겠지. 여름의 뜨거운 열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고요. 추일과 동천. 추일은 가을날의 햇살, 자외선 말하는 거죠. 비비크림은 빡세게 바르고 비비크림이 아니지, 선크림은 빡세게 바르고 계신지, SPF 55 이상은 바르시고 계신지 그런 거 확인하고 싶고요. 또 동천, 겨울날의 하늘이니까 추위를 말하는 거겠죠. 또 추위는 잘 버티고 계신지. 참고로 개인적인 얘기는 이건이지만 이거는 3인곡의 어떤 오마주 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3인곡 자체가 원래 춘하추동의 개념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살짝 왜 그런 거 있잖아. 1편의 내용에서 중요 장면 하나가 2편에 살짝 등장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아무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계절 내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가, 누가 모시고 있을까 걱정을 하죠. 죽조반 조석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조반은 죽으로 먹는 아침 식사, 조는 그냥 일반 아침 식사, 석은 저녁 식사죠. 그럼 뭐요? 삼시세끼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삼시세끼에 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외는 궁중용어로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 자체를 외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산 아니에요. 그래서 삼시세끼의 아침밥은 예와 같이, 예전과 같이 셰시는가, 셰다라는 표현도 역시 궁중용어입니다. 임금님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잡수시다라는 셰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밥은 잘 드시고 계신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가? 그쵸?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야 이건?
이 장면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필요 없고 내내 님 걱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그냥 번역해도 되겠죠? 나는 사시사때 님이 걱정되고 삼시세끼 님이 걱정되고 모든 상황에서 걱정이 돼. 눈 떠 있으면 잘 지내실까 걱정이고 눈 감고 있으면 잘 주무실까 걱정이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절을 말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난 딴 데 안 봐요. 난 당신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염려를 쭉 드러내고요. 자, 2페이지 넘기세요. 빨리빨리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도 을려의 말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는 계속 다 을려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님 다희, 이 다희라는 말은 이 다희가 뭐뭐 방향의라는 뜻이에요. 임 방향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뭐 한 거야? 오전 내내 혹은 낮 내내 계속 님 걱정하다 하루 다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내가 앉아서 걱정을 해봤자 의미는 없으니까 안 되겠어. 님의 소식을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라고 움직이기까지 하죠. 참고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삼스러운 문제들을 조금 추출해보자면 지금 이런 장면의 흐름 자체가 이 을려라는 화자의 어떤 적극성이 점점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시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처음에는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안 되겠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 장면부터 이제 뭐 산에 올라가고 바닷가에 가고 이런 거 다들 잘 알고 있잖아, 그치? 직접 움직이기까지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내일이나 살아올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어디로로 가자 말고 잡거니 밀거니 어디 갔다? 이 오른쪽에 쓸게요.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왜 산에 올라갔죠. 참고로 산에 올라간 이유는 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누군가가 편지를 들고 온다면 내가 멀리서라도 빨리 알아채고 싶어서지. 산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근데 문제는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인지 하면서 뭐예요? 님이 오는 길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장애물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이 작품의 어떤 본래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즉 옥황상제와 떨어진 선녀의 입장에서 구름과 안개 때문에 그 소식이 안 들리는 거는 임금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화자가 임금의 소식을 단절 당하는 상태인 걸 말하는 거니까, 그치? 임금과 화자도 분명히 정승이나 뭐 그치 높은 관직자였잖아, 그치? 이 둘 사이를 막는 건 누구겠어? 간신배죠. 그래서 이런 의도도 염두에 두시고요. 우품에 올라갔더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아무튼 안 보이게 됐다.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산천이 다 어두워서 1월을 어떻게 보겠느냐요. 1은 해고 월은 달이잖아. 하늘 높이 떠 있고 유일무이하며 광명한 존재 누구? 왕이지. 됐죠? 1월을 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지척 가까운 곳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볼 수 있겠어? 볼 리가 없다. 또 무슨 서리법. 그리고 또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이때 등장하는 이 천리 같은 단어는 뭐다? 정말로 천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실제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을 말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실패. 그럼 어떻게 하겠어? 차라리 이번에는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바라보랴. 그래서 이번에는 뱃길을 바라보려고요. 배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뱃길을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되는 결이고 이번엔 뭐가 방해를 했어? 바람과 물결이 방해를 하고 있죠. 혹시 방해 요소로 등장하는 소재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솔직히 이 정도 근데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바람이야 물결이 어둥정 아주 그냥 되게 불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님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때 가보니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또 별표 쳐보자. 사공이 없는 빈 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갑자기 빈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그냥 물가이기 때문일까? 아니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담아보자면 이때 빈배는 누구의 신세야? 화자의 신세와 동일시되는 그런 소재죠. 왜냐면 배가 사공이 없으면 무의미 하잖아. 그치? 그러면 사공이라는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를 이끌어줄 존재?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빗대어진 소재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 자연물이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하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빈배가 걸려있을 뿐이고 강천 강가의 끝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방향의 소식은 더욱 아득해져만 가는구나. 그쵸? 오케이.
가만히 앉아서 걱정해봤자 아무 의미 없었고 실제로 내가 그렇다고 움직여봐도 방법은 없었어.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마지막 최종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건 뭐죠? 꿈이죠. 꿈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어 하지. 자, 그럼 세 번째 상황 가보자. 모첨, 초가 첨화입니다. 첨화의 찬자리. 참고로 우선 찬잠자리일 테니까 촉각적 심상을 동원해서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표현한 장면이겠죠. 아무튼 차가워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번에는 반벽청등이 누굴 위해서 밝았는가라고 말을 했는데 반벽청등 말 그대로 집 앞 가로등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앞을 밝혀주는 등인데요. 반벽청등은 언제 켜는 거야? 찾아올 손님이 있을 때 켜는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은 켜져는 있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그치? 즉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청등이니까 뭐예요? 똑같이 화자의 신세를 말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소재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밝았는가 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르나 내리며 해 뜨며 다니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저기 해치고 다녔더니 적은 덧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풋잠. 여기서 끊어드리자. 세 번째 풋잠. 걱정 A, 무빙 B, 풋잠 C. 그죠? 점점점점. 님에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아무튼 다시 어디 갔어? 그래서 잠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꿈이라는 소재 여기서는 이렇게 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참고로 이때 꿈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죠.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 소재예요. 왜 이중적이지? 꿈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꿈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은 의미 없는 일이기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와 없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중적이거나 차이가 드러나거나 하는 소재들은 전부 다 출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그래가지고 꿈에 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될 것이라 라고 돼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질문할 때마다 정말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이걸 생각을 잘못하던데 얘들아 옷 같은 얼굴이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옷이 무슨 색이야? 다들 초록색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푸른색은 청옥, 노곡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옥하면 백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얀 아이보리색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 벽에 있는 이 색깔보다 약간 뭐랄까 좀 뭐라고 하지? 촉촉한 느낌의 촉촉한 거 말해도 되는 거야? 촉촉한 느낌의 흰색, 그지? 아무튼 그게 백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백옥 같은 피부결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청색이 맞다면 그지? 옷 같은 얼굴이면 얼굴이 퍼레인 거잖아. 이건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생각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옷 같은 얼굴이 반나마 늙었다라는 얘기는 원래 아까 말했지. 우리 임에 몸이 좀 약한 편이라고 했었잖아. 딱 머릿속에 그려지죠? 새하얀 피부에 그쵸? 약간 그 운동의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런 남자. 그런 상태에서 많이 늙어버린 거예요. 왜? 옆에서 케어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한테 적정한 그 자외선 크림은 뭔지, 이 사람한테 적절한 운동량은 얼마인지, 얘한테 잘 먹여야 되는 음식은 뭔지 그런 거 옆에서 잘 안 챙겨줬을 테니까요. 됐죠? 그런 건 참고로 나만 할 수 있다라는 의도도 이게 좀 솔직히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작품은 임금도 찾아서 읽은 작품이라고 하죠. 워낙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작품이라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와 진짜 잘 지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라마에서도 오징어 게임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고3이어도 본 적 있을걸? 그죠? 들은 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앨범인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들어본 적은 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작품이 돼서 밈 같은 게 많이 등장했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원래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꿈에 님을 봤더니 옷 같은 얼굴, 옷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갔네. 그 하얗던 얼굴이 지금 전부 다 반이나마 늙어버렸어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혜주랑 다희는 이 얘기 좀 들어줘. 영상이 갑자기 끝날 수 있어, 오케이? 다 갑자기 끝나면 바로 접속하세요, 알겠죠? 선생님도 눈치채자마자 바로 연결할게.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또 시간 만료를 얘기를 하네. 자, 아무튼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카장 살자하니 마음에 했던 말씀을 슬카장은 실컷이라는 뜻이죠. 실컷 다 꿈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렇죠? 다 만난 김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파라라는 말은 연달아라는 뜻이죠. 눈물이 연달아 훅훅 하면서 눈물이 나니 말씀인들 어떻게 하겠으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매여하니 오전된 개성은 잠은 어떻게 깨졌던 거.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드디어 만났으니까 말은 해야겠는데 눈물은 나고 꺽꺽거리고는 있고 해서 말을 못하는데 그 와중에 빨간색으로 써야지. 오전된 개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오전된 게 뭐하다고? 방정맞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야. 이 썩을 놈에라는 말로 번역하면 돼. 개성은 당연히 닭개자죠. 그죠?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어찌 깨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꿈은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 개성이라는 존재도 역시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야. 그치? 임금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내신할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그 어디서도 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 그치?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 아닙니다.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이도저도 안 되고 최후의 수단조차 등장했을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사용하죠? 분신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분신의 개념이 참고로 3위인곡과 송미인곡 앞에서도 3위인곡 계열 작품이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 3위인곡, 송미인곡을 그 충신연주지사의 완성체라고 불러. 그리고 이 뒤에도 이걸 모방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작품들의 계열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분신들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많이 보여요. 이것도 좀 참고서만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가봅시다. 어와 허사로다. 아, 허망하구나. 이 님은 어디 갔을까? 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쁘다 무슨 뜻이다? 불쌍하다잖아. 그치?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만 날 쫓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찰하리 쓰여디여. 참고로 이 찰하리 쓰여디여라는 말은 3인곡에도 똑같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쓰이다가 무슨 말이거든? 죽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차라리 죽어 사라진 다음에 뭐가 되어서. 그래서 을려가 얘기한 거야 지금. 을려는 나는 차라리 낙월이 되어서 님 향한 창 옆으로 그치? 번듯이 환하게 비추고 싶다라고 말했어. 낙월, 달이 되고 싶대요. 오케이? 달이 되어서 님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때 그럼 달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장렬하는 태양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태풍이 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쵸? 저 달빛이 되는 거야. 니들 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혹시 뭐 달만 보면 약간 뭐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런 사람은 없죠? 달은 그냥 저기 있는 거야. 그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로가을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라고 말을 해. 근데 이 소극적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당연히 적극적이라는 짝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다들 이유는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일단 소극적이라는 말을 먼저 쓸게요. 자, 아무튼 저 멀리 있는 달.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굳이 매일매일 달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신경 쓰이지 않더라도 난 항상 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줄 거야 라고 말을 했어.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드디어 감녀가 마지막 멘트를 아주 강하게 치죠. 그래서 요 감녀에 참고로 감녀 멘트 총 3번밖에 안 써. 야, 어디가? 그랬죠? 야, 그러지 말고 이 생각이잖아. 그치? 이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던 거야? 달이야커니와 달은 물론이거니와 달은 물론이고 달은커녕 차라리 뭐가 되라? 굳은 비나 되쇼쇼라고 말했어요. 그죠? 굳은 비.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비라는 존재는 얘도 똑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존재야. 근데 그치? 달빛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온몸으로 인지하진 않잖아. 그치? 근데 비는 어때? 인지할 수밖에 없어. 상대방이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좀 더 강하게 나의 존재를 어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적극적 태도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했었다는 건 알고들 계셨을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해. 기본적으로 감정과 원료를 단순하게 한쪽은 주동적, 한쪽은 뭐 수동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두 존재가 모두 실은 뭐다? 화자의 의식이다. 자기 의식 자체가 두 개로 분열돼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표현됐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을려가 요 멘트를 안 쳤으면 정말로 대화라고 말해도 그럼 이렇게 무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히 을려가 마지막에 이 감녀의 의견에 완벽하게 동의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까지 개진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실은 같은 화자로부터 분리된 존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송미인곡 작품의 내용은 일단 정리를 먼저 끝내고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좀 읽어봐야 될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49페이지 보조자료 49페이지 왼쪽 단을 보면 두 번째 챕터에 송민국의 두 화자의 성격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솔직히 내신 대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표현상 특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석만 잘 판단해도 그치 웬만하면 문제가 풀렸을 텐데 우리 고3이잖아 그치 이런 소재들 이런 내용들도 어디서 보조자료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녀석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극에서 다 읽지 않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따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랄까 왼쪽은 이쪽 저쪽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두 개는 차이가 나는 존재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존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너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겸사겸사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가 속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속민국이라는 작품은 그래서 그 뒤에로도 수없이 많은 예찬과 찬탄을 받아왔었고 이거를 모방한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도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자도사를 바로 이어가면 힘들겠지? 좀 쉬었다 가도록 할까요? 자, 어차피 영상도 막 끝났는데 바로 끝났네요. 자 잠깐만 좀 쉬었다가 뒤쪽에 자도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료 받아가세요.